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의 의미, 앞서서 이제 정치적 의미 살펴봤는데요. 법적 의미, 쟁점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까지 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해서 이 정도의 형량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아무래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보다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더 낮게 처벌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법정 권고형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징역 10월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를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던 건데요. 법원은 이재명 대표 행위는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대선 당시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가중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깎아줄 것보다 더 얹을 게 더 많았다. 형량으로 이런 평가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경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이 좀 높았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수 쪽에서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금 많아도 한 200만 원, 아니면 150만 원쯤 될 것이다. 아니면 좀 민주당 쪽 그쪽에서는 이제 80만 원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을 했을 텐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무겁게 이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선고한 부분, 일단 검찰은 이제 징역 2년을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제 징역형은 선고했는데 실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정도 선고를 한 건데 유무죄 판단은 큰 거 발언에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예. 발언인데요. 법원은 이제 이 골프를 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고 이제 경기도지사 재직 이후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발언인데 예. 이 부분의 경우에는 김 씨를 몰랐던 건 맞지만 이제 그 몰랐다는 발언이 이제 공표 행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부 협박으로 인해서 백현동 용도 부지를 상향했다라는 발언의 경우에도 이제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심 선고대로 쭉 만약에 이건 가정에 이루어진 질문입니다. 예, 이 선고가 대법원까지 쭉 간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는 이제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정치적 의미를 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면복권이 없다면 다음 대선은 물론이고 그 10년 내에 있는 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 유죄 판단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항소심에서 다퉈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1심이 꼭 2심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심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들도 많은 거잖아요. 그럼 2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고 2심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네.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다른 유형의 범죄들보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그 사안을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 조금씩 달라질 여지도 있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이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이거는 훈시 규정이고요. 예. 실제로 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법원이 재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판단이 내려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항소심 무죄 변론을 위해서 증거 조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증인 신문을 한다거나 하는 예. 절차들은 보장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개월을 넘어서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대략 내년 한 6월 전후 정도에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1심 재판이 재판부도 좀 바뀌면서 2년 2개월 정도 쭉 갔던 사건인데 왜냐하면 증인 신문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2심도 그럴 수 있는 건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1심에서 상당 부분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백현동 그 부지 용도와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항소심은 동일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들이 이제 녹취서 형태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이제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인을 부른다면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증인을 불러야 될 텐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 1심이 심리가 됐고 예. 필요한 증인들은 대부분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 신문을 이유로 해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을 보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또 하나의 선고가 있습니다.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했는데 이분 좀 사건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사건이다. 박시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선고는 이제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당시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부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밝혔던 범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무죄 변론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범죄가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관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떤 무죄 변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넘어서는 형이 선고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재판부의 판결이 기다려 봐야겠지만 아까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작년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가 방금 전에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됐다 그 말씀하신 소명이란 건 유죄란 뜻은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예.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영장 단계에서 영장 담당 판사가 보는 기록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는 꽤 많은 양의 증거 기록과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 담당 판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됐다라고 판단되더라도 이제 공판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제시하는 증거들, 주장하는 내용들 이런 들이 반영이 된다면 좀 다른 판단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소명이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범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번 들여다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인 거죠. 다만 만약에 영장 단계에서 범죄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공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일단 소명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있으니까.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제 선고가 될 테니까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